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70이에요. 뉴욕에서 20해째 살고 있는 평범한 교민 아저씨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좀 씁쓸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 그런 이야기예요. 딸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수진이는 제 외동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5살 때 저희와 함께 이곳으로 왔어요. 이제 45이 되었고 큰 IT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이 둘도 있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제가 이민 온 건 40살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선생을 20년 하다가 딸 교육 때문에 결심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열심히 살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하지만 딸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수진이가 현지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영어 늘어가는 모습 보면서 잘했구나 싶었거든요. 딸은 정말 적응을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가 한국어보다 편해지더니 대학은 당연히 좋은 데 들어갔고요.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 딸이 이 나라에서 성공했구나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딸이 저를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전화도 가끔씩만 하고 만나도 대화가 깊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단순히 바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내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게 한 5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외로웠어요. 딸이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로 대화할 때도 뭔가 어색해하는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신호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게 딸이 언제부터인가 저를 데드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릴 때는 아빠라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데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미국에서 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딸의 마음속에서 저는 한국식 아버지가 아니라 미국식 아버지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 제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별거 아닌 부상이었는데 병원에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막막하더라고요. 딸한테 전화했더니 바로 와주긴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의무감으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딸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데드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저는 당연히 딸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괜찮다, 아직 건강하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딸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은 실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올해 들어서 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당뇨 진단도 받았고 무릎도 계속 아프고.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기가 점점 버거워지더라고요. 특히 영어로 된 의료 서류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딸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딸이 도와주긴 하는데 뭔가 피곤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기도 바쁘고 아이들 돌봐야 하고 그런 와중에 저 때문에 시간을 내야 하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달 전이었어요. 제가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딸한테 연락했더니 바로 와주긴 했는데 며느리도 같이 왔어요. 검사 결과 별거 아니었는데 그날 밤 딸이랑 며느리가 복도에서 영어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This can't keep happy. We need to think about other options. 이런 일이 계속될 수는 없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때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딸이 저의 미래에 대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쯤 딸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소파에 앉더니 데드, 우리 시리어스한 대화 좀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싶었어요. 데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혼자 사시는 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래, 드디어 딸이 나를 모시고 살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 근처에 한국분들이 많이 계시는 좋은 시니어 커뮤니티가 있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 서비스도 있고 한국 음식도 나온대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니어 커뮤니티? 그게 뭐지?
딸이 계속 설명하는데 점점 제가 원하던 이야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데드, 요즘은 너싱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시스티드 리빙이라고 해요. 독립성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너싱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딸이 저를 너싱홈에 보내려고 한다고? 아니, 정확히는 제가 너싱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수진아, 잠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데드,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아이들 돌봐야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데드를 제대로 케어해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케어? 무슨 케어? 나는 그냥 가족이랑 같이 있고 싶다는 거야. 무슨 특별한 케어가 필요해? 딸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데드,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들도 독립적으로 사시는 걸 선호하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딸이 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나라의 일반적인 방식이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충격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럼 내가 말하는 그 시설이 어떤 곳인데? 딸이 준비해온 브로셔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1인실도 있고 한국 음식도 나오고 다양한 액티비티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고 한국어 하는 스태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은 어떻게 되는데? 데드의 소셜 시큐리티하고 메디케어로 어느 정도 커버되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딸이 용돈까지 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를 시설에 보내놓고 용돈까지 주겠다고. 뭔가 기분이 복잡했어요.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서글픈 마음도 들었고요. 수진아, 솔직히 물어볼게. 내가 나를 집에서 모시고 살 생각은 아예 없는 거야? 딸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데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리사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게 정상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라니. 한국에서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서는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였어요. 그럼 다른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 대부분 시니어 커뮤니티에 들어가세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데드도 한국 돌아가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딸이랑 손자들은 언제 보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제 생활 기반도 다 없어진 지 오래고요. 한국 가면 너희들은 언제 보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뵈러 갈게요. 아니면 데드가 여기 놀러 오시거나. 1년에 한 번. 그게 딸이 생각하는 적당한 만남 빈도였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그날 딸이 간 후에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맞는 건가?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딸이 너무 매정한 건가? 다음날 아침에 한국에 있는 중학교 동창한테 전화했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키운 자녀들이 부모를 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였어요. 철수야, 그게 여기 문화야. 우리가 적응해야 하는 거지 뭐. 동창의 말에서 체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했죠. 며칠 후에 딸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까지 같이 왔더라고요. 며느리가 직접 설명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파더, 저희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데드를 더 잘 케어해 드리고 싶어서예요. 며느리의 영어를 딸이 통역해 주면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여기서는 노인분들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것보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걸 더 좋아하세요. 독립성도 유지할 수 있고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문적인 케어보다는 그냥 가족의 따뜻함이 필요했거든요. 그럼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 자주 오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확실한 약속은 아니고 뵐 수 있을 것 같다는 애매한 표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혼자 아파트에 앉아서 지난 30년을 돌아보니 제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딸이 한국식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에서 성공하더라도 마음만은 한국 사람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딸은 이미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 가족에 대한 개념까지 모든 게 미국식이었던 거죠. 제가 바라던 건 한국식 효도였어요.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자주 안부를 묻고 늙으면 자식이 돌보는 그런 관계. 하지만 딸이 생각하는 건 미국식 독립이었어요. 부모도 자식도 각자의 삶을 사는 것,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거였죠.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준비해온 노후는 한국식이었는데 현실은 미국식이었던 거예요. 이틀 전에 딸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그 시설 한번 보러 가볼까? 딸 목소리가 확실히 밝아졌어요. 정말요?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기로 했어요. 아직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보려고요. 솔직히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딸이 저를 더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아쉽긴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돼요. 딸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요. 지난 며칠 동안 주변의 다른 한국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어요.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식들을 미국으로 데려온 건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더 나은 삶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한국식 삶이 아니라 미국식 삶이었던 거죠. 자식들이 우리 기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희가 이민 올 때 딸에게 바란 건 이 나라에서 성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공한 딸이 이 나라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한국식으로 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제 밤에는 옛날 사진들을 꺼내서 봤어요. 딸이 어릴 때 사진들, 가족 여행 갔을 때 사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딸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며 제 손을 꼭 잡고 다녔거든요. 언제부터 달라졌을까요?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였나?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은 제가 아는 수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딸은 이 나라에서 성공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남편도 만났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크고 있고요. 제가 바랐던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오늘 아침에 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그 시설 보러 가는 거 맞지? 아빠도 마음의 준비를 해놓을게. 금방 답장이 왔어요. 데드 고마워요. 분명히 좋은 곳일 거예요. 아빠도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시작. 70살의 말이에요. 솔직히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 그 시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딸 말대로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한국어 프로그램도 있고 태권도 클래스도 있고 한국 음식도 정기적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가장 좋았던 건 다른 한국 어르신들의 후기였어요. 한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나를 버린다는 생각에 서운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정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만약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겠어요? 적어도 그 시설에 가면 24시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전하긴 하겠죠. 그리고 솔직히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아요. 딸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이미 충분히 성공한 딸인데 늙은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한국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여기서 10년 넘게 사신 분인데 작년에 시니어 커뮤니티로 이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거기 생활이?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밥도 알아서 나오고 청소도 해주고 아플 때 바로 도움받을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자녀분들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손자들이 좀 더 자주 와요.
할머니 보러 오는 게 아이들한테는 소풍 같은 거거든요. 그 할머니 얼굴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비참하거나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그럼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요? 처음 결정할 때는 서운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부담 없고 저도 편하고 서로에게 좋은 거죠. 그 대화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식 가족관에만 매달려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민생활 30년. 저는 영어도 완전히 못하고 이 나라 문화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딸은 다르죠. 딸은 이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어젯밤에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긴 통화였어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힘들어하는데도 모르는 척했네. 데드 괜찮아요.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나를 시설에 보내고 싶어 하는 거 이해해. 여기서는 그게 보통이라고 했지? 네, 데드. 그리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 데드가 거기서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더 행복할 것 같다는 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딸이 저를 귀찮아해서 보내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서 보고 아빠가 마음에 들면 들어가는 걸로 하자. 정말요? 데드 고마워요. 딸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저는 제 서운함만 생각했는데 딸도 나름대로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이틀 후가 주말이에요. 딸이랑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까지 함께 그 시설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손자들도 할아버지가 어디서 살 건지 궁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직도 완전히 마음의 준비가 된 건 아니에요. 70년을 한국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미국식으로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김철수, 너도 이제 배워야 할 때야. 70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사실 무섭기도 해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이 편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웃집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제 상황을 이야기해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이 김 선생. 그게 뭐가 문제야? 요즘 세상에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서로 간섭하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차라리 적당한 거리 두고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제가 너무 옛날 생각에만 매달려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이제 이틀 후면 그 시설을 보러 가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집안을 정리해 볼까 해요. 혹시 이사를 하게 되면 가져갈 것들과 버릴 것들을 미리 나눠두려고요. 30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딸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 가족 사진들, 한국에서 가져온 책들. 하나하나 보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장 소중한 건 딸의 어린 시절 앨범이에요. 이건 어디를 가더라도 꼭 가져갈 거예요. 혹시 시설에서 외로울 때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생전에 즐겨 입던 옷들도 정리해야겠어요. 계속 옷장에 걸어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보내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제 인생은 딸을 위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제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시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갖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 70살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예요. 딸도 제가 독립적으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안심할 수 있을 테고 손자들도 자주 할아버지를 보러 올 수 있을 테고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밤은 일찍 자려고 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모레 딸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보러 가야겠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30년을 살면서도 진짜 미국식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 진짜 첫 번째 기회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는 정말 많았어요.
딸이 데드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부터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해진 것부터 가족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것까지. 모든 게 딸이 이미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되어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이 나라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도 이제 그 방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무도 나쁘지 않아요. 딸도 며느리도 저도. 그냥 문화가 다른 거죠. 이제는 제가 적응할 차례예요. 70살의 새로운 인생.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아직 건강하고 아직 배울 수 있고 아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봐야겠어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딸이 걸어온 길을 이제 저도 따라가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키운 딸이 너싱홈을 알아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그게 이 나라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한국식 사랑과 미국식 사랑.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은 거겠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